안녕하세요. 진검승부 전문가님 유튜브 채널입니다. 좌측 상단의 좋아요 버튼, 우측 하단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종 버튼 누르시면 밥TV 진검승부 전문가님의 실시간 방송 및 종목 상담, 시황 분석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단의 밥TV 링크를 누르시면 사이트 메인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회원 가입하시고 회원 가입 경로의 유튜브, 관심 전문가의 진검승부 선택하시면 밥머니 10만원 추가 혜택이 적용됩니다. 네, 유튜브 쪽에 목소리 들리시죠? 네, 유튜브 쪽도 목소리 들리시면 1번 찍어주세요. 네. 네네. 자, 여기 보시면 이제 먼저 이제 미국, 어제 이제 미국 증시는 이제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네. S&P 500 지수, 다우 지수, 그리고 나스닥 지수 이렇게 보시면, S&P 500 지수하고 다우 지수는 이제 그 강보합으로 마감을 했고, 이제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0.6%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아시아 증시는 이제 어떻게 끝났냐면 거의 이제 코스피 증시랑 거의 비슷하게 끝났어요. 여기 보시면 네. 코스피 지수가 0.3%대 0.3%대 상승으로 마감을 했는데 뭐 중국, 홍콩 1%까지 올라갔고 대만, 인도, 호주 네, 전반적으로 이제 플러스로 끝났습니다. 잘 끝났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 현재 이제 유럽 증시 보시면 유럽도 지금 이제 큰 폭으로 상승이 나오고 있죠. 독일, 프랑스 뭐 이쪽도 지금 큰 폭으로 1% 이상 급등이 나오고 있으니까 오늘 아무래도 이제 미국 증시도 지금 상승할 가능성이 크겠죠. 현재까지 그렇습니다. 미국 쪽에 선물도 지금 상승이 나오고 나스닥도 지금 큰 폭으로 네, 올라가고 있으니까 일단 미국 증시도 상승 출발이 예상이 돼요. 그래서 일단 오늘 전반적으로 잘 끝났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수급을 좀 봐도 오늘 같은 경우에는 네. 외국인이 이제 거래소에서 이제 그 거래소에서는 순매수를 해줬거든요. 외국인하고 기관이 거래소하고 이제 거래소에서는 외국인 기관 둘 다 순매수를 해줬고 반대로 코스닥에서는 이제 둘 양쪽 다 뭐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순매도가 나왔습니다. 요거를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제 그 아까 어떤 거에 대해서 오늘 자세하게 설명할 거였냐면 이제 코스피 지수는 강세였는데 상승으로 끝났는데 코스닥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거든요. 장 초반에는 괜찮았었어요. 근데 이제 장 중반 후반으로 가면서 갑자기 꺾였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랬는지를 한번 살펴보자는 얘기예요. 물론 이제 외국인하고 기관이 팔았으니까 뭐 코스닥 지수 하락 나오는 것도 당연하겠지만 전 세계 증시가 플러스가 나오는데 왜 코스닥만 그랬을까? 요거를 정확하게 오늘은 좀 알고 여러분들이 대응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이제 코스닥 지수가 오르거나 내리거나 큰 상관은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목에 더 신경을 쓰시고 투자 전략을 이제 좀 잘 세워 놓으시면 코스닥 지수가 조금 하락을 해도 수익 나시는 데는 별 상관이 없으시거든요. 그런데 왜 빠지는지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코스피는 올라가는데 코스닥은 왜 빠졌을까? 일단 이제 그 제가 아주 간단하게 보여드리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거거든요. 이제 거래소하고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을 대충 한번 훑어보면 이제 말 그대로 대충 어느 정도는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걸 갖고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오늘 좀 상세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하는 건데 뭐냐면 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그 1위부터 14위까지 거래소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잘 아시는 삼성전자부터 이렇게 쭉 나열이 되어 있죠, 그죠? 네. 근데 보시면 한눈에 딱 보셔도 어때요? 별로 하락한 게 없죠. 뭐 그렇다고 큰 것도 나온 것도 없지만 그래도 빨간색이 훨씬 많아요. 그러니까 코스피 쪽은 그냥 잘 끝났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코스닥 쪽으로 가보시면 여기는 느낌이 약간 다르죠. 근데 보면 여기도 뭐 그렇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돌멩이님도 어서 오세요. 네. 마이너스로 좀 끝난 게 좀 있죠, 그죠? 마이너스 6%짜리도 보이고 막 그래요. 마이너스 2%짜리. 여기가 이쪽을 코스닥을 좀 보면 뭔가 좀 하락을 했구나라고 좀 느끼실 수 있어요. 근데
이 여기에서는 이제 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오늘 코스닥이 그 하락을 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이오주가 하락을 좀 세게 했어요. 코스닥에서. 근데 이제 방금 보신 거는 이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죠. 그죠? 시가총액 상위 종목인데 그 코스닥에서 1위는 잘 아시는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이제 코스닥에서 1등이죠. 그 2위가 이제 CJ ENM이었는데 그게 조금 뒤로 밀리고 지금 누가 이제 2등 역할을 하고 있냐면 이제 신라젠이 이제 2등 역할을 하고 있어요. 신라젠이 많이 올라와서 시가총액이 3위에서 2위로 올라온 게 아니라 신라젠은 떨어졌어요. 근데 CJ ENM이 더 떨어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차이가 있는데 다시 보시면 네 잠시만요. 네, CJ ENM이 그 지금 시가총액 3위예요. 그 다음에 뭐 4위 헬릭스미스, 5위는 게임주인, 펄어비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오늘 이 주가를 좀 몇 개를 보여드릴게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바이오주들이 자꾸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제 방송 꾸준하게 들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특히 우리 방 회원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바이오주 얘기를 제가 참 많이 해드렸었어요. 그러니까 바이오주 얘기를 참 많이 해드렸다기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바이오주는 최대한 피하시라고 얘기를 넌지시 많이 했어요. 예, 청천이 어서오세요. 네. 근데 오늘 그 바이오주들이 좀 급락을 했는데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이 아니라 시가총액 그 중간 정도겠죠.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 이제 보시면 이런 게 오늘 급락을 했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좀 영향을 줬다고 보시면 돼요. 보면 이거는 이제 오늘 하락 코스닥에서 이제 하락률 상위 종목인데 코스닥에서 하락을 제일 많이 한 게 오늘 네이처셀이거든요. 이게 대표적인 이제 어떤 뭐 바이오 종목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오늘 급락을 했는데 어디를 끼고 떨어졌냐면 뭐 20% 이상 급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강하게 떨어졌는데 여기죠. 이 박스권 저점이 이 자리였는데 여기를 벗어나는 이제 그 강한 음봉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줬겠죠, 그죠? 이 네이처셀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한 지금 급락이 나와서 4,500억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 5천억 전후의 것들이 지금 급락을 한 거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다음으로 많이 떨어진 게 이제 뭐 엔지캠 생명과학 이런 것들인데 이것도 보시면 마이너스 12% 급락을 했거든요. 근데 차트를 보시면 어떠냐면 좀 문제가 조금 있어요. 뭐냐면 그러니까 차트만 갖고 얘기하는 겁니다. 기업의 가치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거론하지 않고 차트, 그러니까 지금 흐름만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차트가 주식 투자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런데 현재 흐름을 알 수 있는 게 차트니까 그 관점에서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보면 요것도 이제 요런 자리에서 이렇게 박스권으로 돌고 있다가 그 하단 부분이었죠. 요런 자리를 이제 슬쩍 깼었어요. 5월달에 투매가 나와서. 근데 여기에서 이제 이렇게 좀 회복이 돼서 올라왔었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오히려 이제 강한 음봉 거기다가 이제 거래까지 좀 나오면서 오늘 10% 이상 급락을 했어요. 그래서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죠. 근데 이런 것들도 지금 뭐냐면 이 박스권이었던 이 자리를 지금 벗어난 것도 약간 문제인데 여기서 더 오히려 음봉이 떨어져서 이제 문제를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지캠 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이게 그 시가총액이 얼마냐면 이 종목은 이것도 지금 급락한 기준으로 오늘 종가 기준으로 4,900억입니다. 그러니까 시가총액이 아까 그 네이처셀처럼 5천억 전후에 있던 것들이 지금 급락을 했다 이렇게 이제 급락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어떤 종목이 있냐면 이제 HLB 생명과학인데 이 종목도 많이들 아시는 거죠. 이 종목도 시가총액이 지금 종가 기준으로 5,400억이거든요. 근데 이것도 보시면 오늘 그 HLB 생명과학도 보시는 것처럼 16% 급락을 했어요. 이것도 거래를 문제가 되는 것들이 좀 걱정스러운 게 거래를 터트리면서 이제 급락을 했는데 이것도 잘 보시면 차트가 거의 비슷하죠, 그죠? 최근에 이렇게 이제 박스권을 이렇게 돌다가 하락을 했는데 거래가 늘면서 음봉이 좀 두 개 있어요. 오늘도 있고 지난주 금요일 날도 음봉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박스권 이탈을 안 했었거든요. 근데 오늘은 여기 박스권을 이제 이탈을 하면서 거래까지 더 터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까도 이제 먼저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차트만 놓고 이제 수급만 놓고 얘기하면 굉장히 이거는 좀 불편하고 안 좋은 이제 그런 캔들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오늘 그 급락이 나왔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가총액이 종가 기준으로 한 5,400억입니다. 정확히 5,498억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급락이 나온 거예요. 이게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률 상위 1, 2, 3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이렇게 이제 많이 떨어졌는데 세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이 박스권을 이탈하는데 이제 양봉이 아니라 음봉이 세게 나왔고, 그리고 거래량도 보인다는 거예요. 이게 HLB 생명과학이고, 아까 엔지캠 생명과학도 보시는 것처럼, 네, 잠시만요. 네,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기를 이탈했고 거래가 있죠. 그리고 네이처셀도 그것도 마찬가지겠죠, 그죠? 거래가 늘어나면서 여기 앞에만큼 이제 여기만큼은 아닌데 나름대로 거래가 늘어나면서 이탈을 해버렸어요. 이것도 박스권을 여기였는데 여기를 이탈하면서 이제 급락을 한 겁니다. 요것들을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그 10% 이하짜리 하락한 것들은 뭐가 있냐면 뭐 셀리버리 이런 것들이겠죠. 이것도 바이오 기업인데 상장된 지는 얼마 안 됐어요. 1년이 채 안 됐는데 이런 것들도 지금 보시면 밑으로 이제 쭉 하면서 급락이 나오고 있죠, 그죠? 아직까지 뭐 추세를 이탈했다고 할 수는 없지만 뭐 들고 있는 분들은 참 걱정되실 것 같아요. 이런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올릭스라는 종목도 바이오 기업인데 이런 것들도 보시면 이제 좀 불안하죠, 그죠? 아까 말씀드렸던 그 박스권 있죠? 박스권이 이게 이제 여기에요. 여기인데 지금 여기를 지금 깨려고 하죠, 그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을 벌써 이탈한 걸 수도 있어요. 그냥 이렇게 놓고 보면은 아니 아직 박스권 이탈한 거 아닌 것 같은데요, 맞죠, 그죠? 저점을 딱 정확하게 지지했으니까 박스권 이탈 안 한 걸로도 보실 수 있는데 참고 삼아 이제 알아두시면 좋은 게 뭐냐면 여기는 10월 말이에요. 10월 말이 언제냐면 작년에 코스피 지수가 2000포인트 깨질 때 거의 우리나라 전 종목이 저점을 찍을 때거든요. 근데 지금 거기를 지금 깨기 일부 직전인 거예요. 안 깨고 이제 올라오면 참 다행인데 지금 여기까지 빠진 거예요. 근데 최근에 뭐 주식시장이 안 좋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으신데 실제로 아무리 지금 주식시장이 안 좋아도 작년 10월달 저점으로 내려간 종목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아요. 네. 아무리 힘이 없어도 작년 10월달 저점은 거의 안 건드려놨거든요. 네, 그거를 참고하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이 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들인데, 뭐 최근에 이렇게 탄력이 좀 있었잖아요, 그죠? 들었다 놨다 하면 탄력이 있던 그나마 그래도 탄력이라도 있었던 바이오주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것들도 지금 밑으로 꺾어버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보셔야 돼요. 요 이제 올릭스하고 좀 전에 보여드렸던 셀리버리 이런 종목들은 시가총액이 얼마짜리냐면 3천억짜리들이에요. 셀리버리가 오늘 3,500억 정도에 끝났고 올릭스 같은 경우에 3,300억 정도에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네이처셀이라든가 그 엔지캠 생명과학 그리고 HLB 생명과학 있죠. 그런 것들은 시가총액이 지금 5천억 전후짜리였던 거고 시가총액 5천억이면은 이제 거래소에서는 뭐 별로 그렇게 큰 시가총액은 아니죠. 근데 코스닥에서는 꽤 큰 시가총액이에요. 네. 근데 이제 아무튼 이런 것들이 이제 그 급락을 했고 그 뒤에 3천억대짜리 올릭스라든가 셀리버리 같은 것들도 오늘 코스닥에서 하락을 많이 한 종목 중에 하나예요. 이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시가총액이 큰 것도 몇 개를 보시면 뭐 신라젠 시가총액 2위죠, 그죠? 이것도 오늘 이제 마이너스 2% 하락을 했는데 보시면 자꾸 밑으로 이렇게 계단으로 자꾸 떨어지고 있죠, 그죠? 요것도 잘 보셔야 돼요. 그 일반 종목들도 10월 말에 저점이 여기인데 여기를 안 깼단 말이에요. 근데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작년에 10월 말 저점을 지금 이만큼이나 깨놨고 지금 또다시 고개를 약간 숙이고 있기 때문에 수급적인 측면에서 추세나 이런 것들이 많이 상해 있고 힘이 없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실제로 그렇고요. 그 다음에 두세 개만 더 볼게요. 시가총액이 이제 코스닥에서 이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세 개만 더 보시면 헬릭스미스죠. 네. 이런 것들 보시면 그냥 속절없이 쭉 내려오죠, 그죠? 너무 많이 내려왔어요, 그죠? 근데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여기 급등했던 거를 이제 과매수라고 가정을 하고 그냥 박스권을 쭉 거보면 여기에요. 여기 이제 과매수 이제 많이 올라갔었죠, 그죠? 근데 여기를 딱 잘라놓고 얘기하면 쉽게 얘기해서 그냥 여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박스권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근데 박스권 하단에 있죠. 오늘 마이너스 2%까지 하락을 했고 여기를 깨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체 바이오주들한테 이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어요. 이거는 시가총액 상위 종목이기 때문에 다른 종목들한테 미치는 영향이 커요. 네이처셀이나 이제 그 아까 뭐 엔지캠 생명과학도 꽤 유명한 종목이죠, 그죠?
시가총액 HLB 생명과학도 마찬가지고 시가총액 5천억짜리니까 이제 이런 종목들도 분명히 다른 동종 업종 내에 있는 이제 다른 기업들한테 이제 영향을 끼치겠지만 헬릭스미스나 신라젠 같은 경우에 더 큰 영향을 끼치잖아요, 그죠? 이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와 있다는 걸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있냐면 작년에 10월달 저점이 코스닥 저점이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보시면 여기에요, 거기가. 요즘에 웬만한 개별주들도 여기까지는 안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바이오주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이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시가총액이 아까 이제 중형주에 속하고 있는 뭐 5천억짜리 그런 것들은 지금 이미 여기를 깨고 내려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보셔야 돼요. 바이오가 나쁘다 좋다 이제 이런 걸 뭐 앞으로 간다 이건 끝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바이오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여러분들 투자 전략 세우실 때 참고하시라고 자꾸 흐름을 얘기해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가 왜 코스피는 올라가 전 세계 아시아 증시도 올라가고 그죠? 지금 여기 유럽도 올라가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 코스피도 올라갔잖아요, 그죠? 근데 왜 코스닥만 빠졌냐 이거예요. 그 원인을 지금 분석해 드리는 거예요. 바이오주들이 지수가 올라가는 걸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전에는 코스닥 지수가 급등하는데 1등 공신이 바이오였어요. 그러니까 바이오가 가야 코스닥 지수가 올라갔었어요, 실제로. 근데 지금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 얘기는 제가 연초부터 쭉 이제 주기적으로 해드렸는데 지금 그렇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요거를 참고해서 이제 투자 전략을 세우시면 좋겠죠. 아까 이제 헬릭스미스까지 얘기했고 두 개만 더 보죠. HLB. 아까 HLB 생명과학 말고 이건 HLB인데 이건 아직 박스권을 이탈하진 않았는데 어디에 있어요? 불안하죠? 요 자리에 있어요. 네. 그 다음에 하나 더 보시면 메디톡스 이것도 유명한 종목이죠. 메디톡스도 보시면 작년 10월달 저점이 여기지 않습니까, 그죠? 박스권을 굳이 긋자면 요건데 슬쩍 지금 깨고 있어요. 10월 말에 저점을 깨고 있다고요. 근데 우리나라 웬만한 대형주들, 웬만한 개별주들도 또 한 번 강조드리지만 작년 10월 말에 저 저점을 거의 안 깼어요. 하다못해 코스닥 지수를 이제 돌아가서 보시면 아까 그 10월 말이 여기에요. 네. 코스닥 지수도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비관론자들이 지난달에 그렇게 뭐 대폭락 나온다 그렇게 난리를 쳐도 코스닥 지수도 여기까지는 안 내려왔었다는 얘기예요. 저점이 617포인트이거든요, 여기가. 네. 작년 10월 말 저점이 여기인데 617이에요. 근데 여기까지 안 내려왔어요. 네. 붕 떠 있잖아요, 아직까지. 이만큼을 떠 있거든요. 근데 바이오주들, 그 대형주들, 그 다음에 이제 중형주급들도 저런 식으로 지금 흐름이 약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닥 지수가 하락한 이유는 그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생각을 잘 해보셔야 되겠죠. 그러니까 바이오 쪽에 지금 힘이 없죠, 약해요. 그러면 또 저쪽에서 보니까 일부 종목들이 급락 나오는 게 보여요. 그러면 우리나라 코스닥 지수 못 가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진 않아요. 네.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종류의 기업들이 많이 있는데 바이오 쪽에 저런 식으로 이제 뭐 돈이 급락한다는 얘기는 돈이 이탈한다는 뜻이거든요. 거기에서 빠져나온다는 얘기인데 생각을 잘 해보시면 이게 그냥 부정적으로 이제 보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무슨 뜻이냐면 마치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2월 달에 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2월 달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2월 달에 그 가장 큰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이랑 북한이랑 베트남에서 정상회담 하는 거였죠, 그죠? 아마 2월 달에 우리가 구정이 있었는데 구정 연휴쯤 해가지고 이제 미국이랑 북한이랑 베트남에서 그 정상회담 한다는 날짜가 잡혔었어요. 그래서 2월 달 내내 모든 이슈가 이제 북한에 쏠려 있었죠. 그러면 이제 어떤 종목이 갔겠어요? 당연히 대북주들이 이제 붕 떠 있었겠죠, 그죠? 네. 근데 대북주들이 붕 떠 있었는데 2월 달에 2월 초에 붕 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쭉 이렇게 옆으로 돌다가 회담이 안 좋게 끝났죠. 그래서 그때 장대 음봉이 떨어졌었어요. 그게 2월 28일인데 그날이 하필이면 금요일이었어요. 3월 3일절 딱 지나고 이제 3월 그 이제 첫째 월요일 날 방송을 하는데 제가 그날 하필이면 이제 공개 방송을 했었거든요. 근데 공개 방송하면서 제가 어떤 얘기를 해드렸었냐면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대북주가 그때 한 수백 개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북주가 폭락하니까 그냥 옆에 있던 대북주도 아닌데
다른 개별주들도 막 폭락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때 어떤 얘기를 들었었냐면 대북주가 폭락하는 거에 대해서 대북주가 폭락하면 개별주가 다 영향을 받아서 폭락을 하니까 개인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그때 그런 얘기를 해드렸어요. 공개방송하면서 어떤 얘기했냐면 대북주가 폭락하는 거를 비관적으로 보지 마라. 왜냐하면 대북주에 들어가 있었던 그 수많은 돈들이 여기서 빠져나와서 다른 데로 간다. 그러니까 대북주가 못 가는 거는 대북주가 폭락한다고 대북주에 많이 돈을 실어놓으신 분들은 손해가 많이 나겠지만 대북주를 특히 공략 안 하신 분들은 굉장히 지금 좋은 기회다라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대북주가 못 가면 거기서 돈이 빠져나오니까 못 가겠죠. 그러면 그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각자 흩어져서 자기 집으로 가나요? 아니에요. 다른 쪽으로 가서 다른 테마 또는 다른 업종을 끌어올리거든요. 돈은 주시장 안에서 이게 돌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래서 그가 강조를 많이 했었어요. 돈이 다른 데로 돌 것이다. 여러분들은 대북주가 폭락하는 거 쳐다보지 말고 이 돈이 어디로 갈까 그거에 대해서 집중하시고 연구하시면 된다 그랬거든요. 실제로 대북주가 그때 그렇게 딱 무너지면서 쭉 끌어올린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미세먼지 테마예요. 그때 위닉스부터 시작해가지고 저희 방 보유 종목이었는데 위닉스부터 시작해서 뭐 수많은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막 급등했죠. 미세먼지 테마주가 그 3월 달에 급등했어요. 3월 초부터. 미세먼지가 우리나라에 이제 그 중국발 미세먼지가 이제 불어닥친 거는 작년 12월부터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3월 달 돼서 미세먼지 테마주가 그때서야 갔어요. 이게 왜 그랬겠어요? 3월 달에 미세먼지가 처음으로 왔나요? 아니에요. 미세먼지는 수개월 전부터 심각했었는데 미세먼지 테마가 형성이 안 됐었어요. 형성이 안 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작년 10월 달에 이렇게 폭락을 시켜놨는데 무슨 테마주가 갔겠어요. 이게 12월 달인데 미세먼지 불어오고 베이징에서 막 중국 스모그 날라오는데 미세먼지 테마가 안 갔어요. 왜냐하면 주시장이 너무 힘들었거든요. 너무너무 힘드니까 뭐 이제 미세먼지 테마가 움직이질 않았어요. 그런데 2월 말에 대북주가 딱 무너지니까 거기서 돈이 딱 빠져나가니까 3월달이 여기인데 여기서부터 미세먼지 테마주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테마주들이 많이 갔어요. 대북주는 오늘도 안 가죠, 그죠? 뭐 중국이랑 이제 북한이랑 뭐 이제 정상회담 한다고 하는데 대북주들이 아침에 좀 그래도 움직인 것도 있긴 있었어요. 근데 많이 가진 않았다고요. 거의 오늘 뭐 많이 안 움직였어요. 힘이 많이 없더라고요. 네. 그 이게 뭐예요? 돈이 다른 데가 있다는 뜻이죠. 근데 아무튼 이 당시에 이제 미세먼지 이런 것들이 급등하고 그 뒤에 무슨 아프리카 돼지열병 뭐예요? 그 다음에 뭐 시스템 반도체 관련주 5G 뭐 이래가지고 뭐 엄청난 테마주들이 많이 생겼어요. 대북주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것들이 많이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왜 그런 줄 아세요? 대북주 수가 엄청나게 많았거든요. 수백 개예요, 대북주가. 최소한 200개 이상 움직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가 이제 완전 폭락을 해버리니까 다른 곳에서는 축제가 일어난 거죠. 그러면 바이오주들이 급락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주시장 끝나나요? 아니라는 얘기예요. 생각해 보세요. 대북주가 많을까요? 바이오주가 많을까요? 바이오주가 더 많아요. 바이오주가 폭락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오주가 폭락을 하든 뭐 조금 침체를 가든 뭐 옆으로 행보를 하든 그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바이오주 말고 다른 쪽이 움직일 수 있겠죠. 그죠? 대북주 하나의 테마인데 그죠? 네. 테마주가 그렇게 급락을 했을 때 수많은 또 테마주가 생겨서 급등 개별주 형태가 열렸거든요. 근데 바이오주는 이거보다 더 어마어마하다고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대북주보다 아마 훨씬 클 거예요. 바이오주가 조금 눌러주거나 못 간다면 다른 쪽이 들어버린다는 얘기예요. 어차피 세력들이 지수도 올려야 돼요. 그죠? 그러면 뭘 하겠어요? 어딘가를 만져서 올리겠죠.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좀 이제 힘이 없고 하락하면 일반 개인분들은 바이오주가 안 가면 코스닥 지수도 안 갈 거고 그러면 끝났네. 주식하지 말아야지. 이런 나쁜 생각 하시겠죠. 그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바이오주가 안 가네? 안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게 가겠네? 그 돈이 어디로 갔을까? 여기 있네. 그러면서 이제 회원들한테 그쪽 종목 추천하고 저녁에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 막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설령 내가 지금 바이오주를 좀 많이 갖고 있었더라도 이걸 좀 팔아서 교체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로 활용하시면 되겠죠. 그죠? 네. 걱정하실 게 없는 거예요. 바이오주를 좀 많이 갖고 있으시면 좀 덜어내가지고, 그죠? 다른 쪽에 교체하시면 되고, 뭐, 바이오 말고 딴 거 상관없이 그냥 뭐, 현금 들고 있다. 아니면 다른 종목 갖고 있다. 그러신 분들은 본인 보유 종목의 이제 그 상태를 좀 파악을 점검을 해가지고, 그죠? 좋은 종목으로 갈아타시던지,
본인 종목이 좋은 종목이면 그대로 조금 더 이제 밀고 나가시면 여러분들이 좋은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뭐 바이오주 얘기를 좀 해드렸는데 정리를 좀 해드릴게요. 지금 이제 미국이 뭐 오늘 내일 이제 그 기준금리 인하를 좀 시사할 가능성이 있는데 아무튼 그 중요한 그 FOMC 회의가 이제 열릴 거고 뭐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금리 인하를 뭐 할 것 같은 그런 시사 가능성 얘기하고서 이제 마칠 것 같다는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켜보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시아 증시는 오늘 이제 대부분 상승 마감을 했고 현재 유럽 증시도 급등이 나오고 있죠. 미국 쪽에 선물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오늘 밤은 여러분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리고 아시아 증시, 유럽 증시 다 올라가는데 코스피 지수도 올라가는데 코스닥이 유독 하락을 해가지고 오늘 코스닥 쪽을 설명을 드린 겁니다. 네. 코스닥 쪽이 왜 빠졌는지 설명하다 보니까 이제 바이오주 얘기를 이쪽을 좀 해드린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바이오주 얘기해드릴 때 이제 시가총액 이제 중간에 있는 것들 5천억 전에 있는 것들 있죠. 이 중용주 코스닥에서 중용주급을 얘기를 해드렸고요. 네이처셀, HLB생명과학, NG캠생명과학, 뭐 셀리버리, 올릭스 이런 것들 5천억에서 3천억짜리 그 종목들 얘기해드렸는데 그 요지가 뭐냐면 이 박스권을 이렇게 돌고 있던 종목들이 박스권도 돌았는데 되게 힘없이 작년에 10월 말에 이제 급락을 했었죠, 그죠? 이게 10월 말이에요. 작년 10월 말인데 저점 찍었을 때 여기서 이제 큰 반등도 없었고 힘없이 돌고 있다가 최근에 여기를 깨지는 게 나오는 거예요. 깨지거나 깨지고 있거나 아니면 여기에 힘겹게 지금 딱 붙어 있다고요. 굉장히 수급이 안 좋다는 뜻이죠, 그죠? 그 중에 아까 대표적인 것들 몇 개를 얘기해 드린 겁니다. 그리고 이제 시가총액이 이제 컸던 것들 신라젠, 헬릭스미스, HLB, 메드톡스도 지금 요런 자리에 있어요. 그래서 주의 깊게 살펴보시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이오주들이 이제 또 본의 아니게 이게 좀 흐름이 약하다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거를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긍정적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면 돼요. 아까 이제 예를 들어 드렸던 게 뭐죠? 그 3월 달에 2월 말에 그 대북주들이 폭락했을 때 그때였는데 그때 대북주가 죽음으로 인해서 다른 쪽에서 정말 많은 것들이 올라갔죠. 뭐 아까 이제 쭉 이제 설명만 해드렸는데 종목 하나 보여드릴게요. 그 당시에 제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게 좋은 사람들인데 아난티하고 실제로 좋은 사람들은 저희가 들고 있다가 여기에서 팔아버렸어요. 예. 개인들이 사러 들어올 때는 다 팔아버리고 끝냈거든요. 나중에 보면 이제 그 회담 실패하고 나서 베트남 회담 잘못됐었죠, 그죠? 네, 급락 들어오고 여전히 좀 고생을 하고 있죠, 그죠? 네, 저희 방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이 여기서 다 팔았었어요. 근데 이제 이 종목들이 이렇게 급락하고 나서 끝났냐? 아니죠. 네, 다른 쪽이 엄청나게 많이 급등하고 있는 거죠. 미세먼지 테마주들이. 그때 이제 그 대표적인 대북주가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죠? 아난티죠. 이런 거 보시면 쉬워요. 네. 이 아난티라는 종목이 여기서 이렇게 급락을 하면서 이제 끝이 나고 다른 쪽에 엄청난 테마가 생겼는데 처음으로 생긴 게 뭐였냐면 그때 미세먼지 말고 이제 뭐 창투사 이런 것들도 그때 꽤 올라갔었는데 위닉스가 그때 대장이었죠, 그죠? 위닉스 보시면 됩니다. 이게 급등을 언제부터 시작해요? 딱 2월 말에 대북주 폭락하고서 3월 되자마자 바로 양봉 만들어서 올려버렸어요, 세력들이. 미세먼지가 본격적으로 날라올 때는 거의 안 움직이다가 기회는 있다다 싶으니까 돈 들어오는 거 보세요. 돈이 쫙 들어오면서 급등시킨 거예요. 이거 모르셨죠? 이 대량 거래가 꼭지에서 터진 게 아니라 상승 초반에 터졌어요. 그러면서 끌어올린 거예요. 무지하게 많이 가죠? 이게 왜 이렇게 많이 갔을까요? 이게 바로 돈의 힘이에요. 그러니까 바이오주가 약하다는 건 다른 쪽에 돈이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자꾸 강조드리죠, 그죠? 이 바이오 쪽에 대해서 조금 불편하게 얘기 드리면 이제 여러분들이 좀 힘들어하시는 분이 있을까봐 자꾸 이제 보충 설명을 드리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이오주를 좀 많이 갖고 있다, 걱정된다,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이 그 바이오 쪽에서도 좋은 기업들이 있긴 있어요, 그죠? 근데 그쪽에서 돈을 좀 빼가지고 다른 쪽으로 이사 가실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왜냐하면 솔직히 지금 뭐 바이오 기업들만 눌렸나요? 아니에요. 다른 거 좋은 종목들, 다른 것들도 잘 올라가다가 슬쩍 누르는 곳들이 지금 지천에 널려 있어요. 바이오주들은 지금 이제 이러면 이렇게 쭉 이제 눌러놓고 자꾸 전저점을 깨고 있으니까 이제 불안불안하시죠, 그죠? 근데 이런 종목들을
상승 나가려고 하다가 5월 달에 이제 중국 문제 때문에 투매가 나와서 눌린 것들 있죠. 이런 것들로 교체하시면 되잖아요. 손해를 아무리 이쪽에서 많이 보셨어도 20%, 30%, 40% 손해를 보셨어도 이런 데로 들어가서 나중에 쭉 끌어올릴 때 수익 한번 내시고, 그죠? 그 다음에 다른 데 가서 한 번 더 수익 내시면 아무리 반토막이 나셨어도 원금 회복하는 거 일도 아닙니다. 본인들께서 좋아하시면 이제 단기 매매 위주로 가시면 되는 거고, 나 단기 매매보다는 이제 직장인이라서 수익이나 중기 같은 거 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목표 수익률을 최소한 20에서 30%, 이 정도만 잡아보세요. 그러면 50%짜리 수익도 꽤 나오거든요. 한 30에서 한 50% 정도까지 수익 낸다고 생각하시고 들어가셔서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 수익을 내시면요, 아무리 손해 많이 난 것도 쉽게 회복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단기로 좋아하면 뭐 3%, 5%짜리 그런 초단타를 많이 치시면 되겠지만 그게 성격상 안 맞는다 그러시면 이런 식으로 하시면 매매를 최소화하면서 매매를 최소화하는 대신에 손절도 최소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렇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어디가 안 간다는 건 어디가 올라갈 준비를 많이 해놨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바이오주들 중에 이제 저기 아까 네이처셀이나 뭐 이런 것들이 살짝 이제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그 어딘가는 살짝 올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왜요? 코스닥 지수는 떠 있잖아요. 바이오주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데 누군가가 지금 올려놨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미 많이 올라가 있는 이제 그런 업종이나 종목 말고 이제 그렇게 올라갈 종목들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을까요? 네. 좀 뭐 다른 것도 좀 얘기를 해드려야 되는데 요거는 다음에 제가 또 기회를 봐서 얘기를 또 슬쩍슬쩍 해드릴게요. 대놓고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돈이 어디로 가 있는지는 대놓고 얘기를 안 해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하는 종목들은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면 거래가 없거든요. 차트 보시면 아마 정말 기절하실 거예요. 와, 진짜 거래 없네. 야, 이런 자리에서 시작을 하는구나. 기겁하실 거예요. 아마 추천을 해도 안 사실 수 있어요. 그 정도로 차트만 놓고 보면은 별로 매력이 없어요. 근데 저희는 이제 그런 자리에서 주식을 사거든요. 그래서 싸게 사기 때문에 나중에 수익이 나도 이제 좀 수익률이 높죠. 다른 데에 비해서.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제 그 급등한 테마주들은 뭐냐면 지수를 오늘 끌어내리고 방해한 거는 바이오주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제 급등한 테마주들은 어떤 게 있냐면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보안업체죠. 뭐 드림시큐리티라든가 뭐 파수닷컴 이런 것들인데 삼성이랑 뭐 KT나 이런 쪽에서 이제 뭐 양자 암호화 뭐 그런 것들 쭉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보안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보안 관련주들은 주기적으로 급등하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아무튼 이제 보안 관련주도 오늘 급등을 꽤 많이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어제 그 인천 그 붉은 수돗물 나오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그 관련주들이 어제 하루 급등했다가 장대목 먹고 떨어졌었는데 오늘 뒤늦게 정부에서 뭐 32조 원을 풀어서 노후 인프라 시설 뭐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 이제 이런 발표가 오늘 장중에 나왔어요. 그래서 갑자기 말 그대로 강간업체, 뭐 배관업체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이 급등했었죠. 오늘도 저희 방에서 이제 한 종목이 급등을 했는데 관련주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뉴보텍에 이어서 다른 종목들 기존에 갖고 있는 종목이 급등을 했었고,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 이제 뭐 하여튼 정책을 발표하니까 오늘 갑자기 장중에 발표했어요. 원래는 이제 장 끝나고 보통 발표를 많이 하는데 급했는지 장중에 나왔습니다. 장중에 이제 급등이 있었고, 내일도 또 움직이는지 한번 체크를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화이제제 반사이익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니까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 아니면 카메라 모듈 관련주들이 조금 움직이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그래픽 관련주가 끝나지 않았다는 얘기를 계속 했었죠, 그죠? 네, 그래픽 관련주 중에 이제 기존 종목들은 이제 못 가고 있어요. 이제 눌려가지고 못 가고 있는데 이제 새로운 류의 이제 또 새로운 이제 그래픽 관련주들이 또 이제 한두 개가 등장을 해서 오늘 급등한 게 있었는데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픽 관련주들이 안 끝났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좀 움직이고 있네요. 그리고 뭐 오늘 이제 시스템 반도체 주들이 조금 움직인 게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지금 이제 골고루 돌고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냐면 바이오가 안 가는 대신에 다른 쪽에서 여러 가지 업종과 여러 가지 테마들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주목하셔야 되는 건 뭐냐면 바이오는 크게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데, 요거 얘기가 마칠게요. 네. 바이오는 시가총액이 좀 크다고 말씀드렸죠, 그죠? 대북주나 이런 것들은 이제 종목수는 되게 많은데 테마지 않습니까, 그죠? 그건 업종이라고 할 수가 없고 테마라고 할 수 있는 건데,
대북주는 종목 수는 억수로 많은데 시가총액이 그렇게 크진 않아요. 왜냐하면 테마주들이 많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작은 이제 중소형주들이 많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바이오주는요, 시가총액이 크잖아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뭐 시가총액 아까 코스닥 1위부터 10위 안에 바이오 기업들이 5개가 넘죠, 그죠? 네, 되게 많아요. 그리고 그 뒤에도 많고요. 시가총액이 엄청 큽니다. 그리고 종목 수도 좀 많죠. 네. 이 얘기를 왜 드리느냐? 바이오가 작년에 10월달에 큰 급락이 나오고 나서 전저점을 또 깨는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는데, 근데 코스닥 지수는 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시가총액이 큰 바이오주를 대체하는 것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을까요? 누구였겠어요? 대충 감 오시죠, 그죠? 굳이 얘기 안 해드려도 아시죠, 그죠? 누구였겠어요? 근데 그 업종을 지금 사셔야 되겠어요? 그렇게 많이 떠 있는데 바이오주가 못 가고 지수를 끌어내렸는데 그거 이상으로 누가 올라갔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사람들이 지금 뭐 쳐다보고 있겠어요? 그거 쳐다보고 있어요. 그게 더 갈까 싶어하고 그거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개인들이 이제 온통 그거 쳐다보고, 그게 어느 업종이라고 얘기는 안 해드릴게요. 근데 개인 아마 뭔지 느낌으로 아실 거예요. 개인들이 다 그걸 쳐다보고서 더 갈까 또 갈까 그 생각하고 있을 거란 얘기예요. 그럼 그 종목이 진짜로 갈까요? 안 가요. 가더라도 올해 조정 끝에 가겠죠. 작년 내내 올해 초까지 오랫동안 조정받으셔서 힘드셨을 텐데 또 조정받고 싶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개인들이 좋게 생각하는 업종과 이미 많이 올라간 종목, 특히 거래 터진 종목들은 신중하게 생각해 보셔야 돼요. 정말 여러분들이 이제 사고 싶은 게 있으시면 최소한 거래가 터졌는지, 개인들이 이걸 좋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용 물량이 늘었는지, 평소보다 얼마만큼 늘었는지 확인해 보고 들어가세요. 아마 이런 걸 다 확인해 보시면 절대로 물릴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이제 뭐 사셔야 되겠어요? 이제 그렇게 갈 종목들, 다음 타자를 사셔야 되는 거예요. 현명한 사람들은 개인들이 이렇게 됐을 때, 개인들이 이렇게 들어온 종목을 팔아가지고 딴 데로 이상한다니까요. 예, 돌멩이님 말씀이 맞아요. 네.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람들이 이제 좀 그런 게 있죠, 그죠? 네. 아무래도 많이 올라간 게 또 갈 것 같은 이제 그런 느낌이 들기 때문에 빨리 수익 내시려고 이제 그러신 분들이 많으세요. 근데 이제 그런 유혹을 자꾸 이제 떨쳐버리시고 자꾸 이제 낮은 자리에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 공략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바이오주가 또 하나 특징이 뭐예요? 종목수가 많다 그랬죠? 네. 그럼 뭐예요? 바이오를 대체하는 어떤 종목들이 현재까지 있었는데 그거를 또 대체하는 것들이 또 나온다는 얘기죠, 그죠? 네. 바이오주가 자꾸 하락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지수는 뛰어나야 되고, 그러면 다른 쪽에서 엄청나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주식시장에서 큰 돈은 빠져나가지 않아요. 이 돈이 여기에서 이쪽으로 저쪽으로 옮겨 다닐 뿐이죠. 그걸 우리가 순환매라고 하듯이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면 되겠어요? 그 돈을 찾아다니시면 돼요. 나중에 실력이 정말 느시면 그 돈을 쫓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그 돈이 오기 전에 미리 거기서 가서 보초를 쓰고 계시겠죠. 그죠?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고수시고요. 네. 여러분들이 이 힘든 과정들을 잘 이겨내셔서 다 이제 그런 고수들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걱정들 하지 마시고, 내일 이제 뭐 오늘 이제 유럽 증시도 올라가고 있으니까 내일도 좀 미국 증시가 좀 잘 올라가서 좀 잘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은 이제 바이오주들이 코스닥 지수를 끌어내렸고, 바이오주들이 만약에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 본격적인 또 하락이 나오거나 침체가 나오게 되면 이 시장에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세하게 말씀을 드렸으니까 기죽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좋은 종목, 좋은 전략으로 좋은 수익들 많이 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방송은 이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녹화 방송 유튜브 쪽에 올려놨으니까 그쪽에서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오늘 밤도 편안하게 푹 쉬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금까지 진건승부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